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맡고 있는 이주호입니다. 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관계 데이터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 대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 데이터 모델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요. 세 번째는 관계 대수, 즉 관계 데이터 모델의 연산인 관계 대수의 종류와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계 데이터 모델 개념입니다. 교재로 따지면요, 교재 69페이지부터 설명이고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69페이지에는 관계 데이터 모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다음엔 무결성 제약 조건 관계 대수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챕터 2입니다.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주고요,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데이터 모델은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하고요, 계층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 모델, 객체 관계 데이터 모델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들 간에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데이터 모델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는 관계 데이터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이 관계 데이터 모델,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은요, 1970년대 IBM 연구소의 에드가 코드 박사가 제안한 이론이고요. 에드가 코드 박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최초로 제안을 했고요. 사용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기 쉬운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명했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들의 관계를 표현했고요. 관계형 데이터 모듈에서 테이블 단위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테이블에 그 데이터 간의 이제 주소가 아닌 데이터 값으로 연결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이해하기로는요,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오라클이나 SQL 서버, DB2, MySQL, 포스트그레스 SQL 등 다양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최근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용하는 것들이 모두 다 관계형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에드가 코드가 1970년도에 데이터 모델을 제안한 논문 Relational Model of Data for Large Shared Data Banks라는 논문을 발표했고요. IBM에서는 처음 계층 데이터 모델인 IMS를 판매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 코드 박사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스템 R이라는 이름으로 관계형 데이터를 다시 만들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 릴레이션입니다. 릴레이션은요,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을 말합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 자체가 테이블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그 용어의 그 릴레이션이라는 것이 서로의 관계,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테이블 형태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테이블이라는 용어와 릴레이션이라는 용어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동일한 용어다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개념도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인스턴트라는 개념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릴레이션 특징, 그다음에 관계 데이터 모델 전반적인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릴레이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릴레이션하고 테이블은 같은 용어라고 설명합니다. 릴레이션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관계, 친척 등을 의미하고 우리말에서는 관계라고 해야 하는데요. 이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이 우리말이 의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이나 테이블 관계라는 용어보다는 이 릴레이션하고 테이블로 용어를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십의 좀 의미로 한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는 이때 해석을 관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릴레이션이 테이블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테이블이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도구다,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의 개념입니다. 릴레이션이라는 건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건의 도서 데이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서 1부터 도서 5까지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그림 2-1처럼 나타내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형태가 지금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태죠. 2-1처럼 이 데이터를 제일 표현하기 쉬운 것이 지금 테이블 형태입니다. 테이블은 릴레이션의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고요. 릴레이션은 수학의 집합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위에 이 도서라는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서 릴레이션의 경우에는 각 도서는 4개의 집합인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 도서 번호, 이름, 출판사, 가격의 4개의 집합에서 각각의 원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그 행들은 각각의 원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원소의 값이며 이 각각의 집합은 해당 원소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서 번호는 1부터 5인 이런 집합이고요. 도서 이름은 이런 집합이라는 의미고요. 출판사는 이런 집합, 가격은 이런 집합 중에서 첫 번째 행일 경우에는 4개의 집합에서 각각 원소를 하나씩 선택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튜플이며 이 원소를 서로 간에 이 4개의 원소들, 4개의 집합, 4개의 집합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릴레이션을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행은 이 4개의 원소 중에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의 도서 이름은 이 도서 이름 중에 하나. 출판사는 이러한 3개의 집합 중에 구스포츠라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한 거고요. 첫 번째 항의 이 책의 가격은, 도서의 가격은 7천, 13,000, 22,000, 35,000, 8,000 중 한 개인 7,000의 값이 이렇게 선택됐고, 이러한 그 선택된 값들은 서로의 4개의 집합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선택한 이후에 만들어진 유일한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위에서는요, 도서 테이블은 이러한 관계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모여서 생성된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뭐 해부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의미가 좀 있는데요. 좀 뭐 그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려운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집합 중에 하나의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행들을, 이러한 행들은 수학적 의미로 집합 중 여러 가지 집합 중에 하나의 그 모임, 셋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 수학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냐면,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발표한 에드가 코드가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릴레이션십입니다. 릴레이션십이라는 건요, 관계라고 했죠. 릴레이션십은 관계. 릴레이션십과 관련된 릴레이션과 관련된 릴레이션십, 이 테이블과 관련된 릴레이션십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릴레이션 내에서 생성되는 관계가 있고요.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사이, 즉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즉 테이블 안에서 뭔가 관계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테이블 간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릴레이션 내에 생성되는 관계는요, 릴레이션 내의 속성들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도서라는 그 테이블을 보면요, 도서 안에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릴레이션 서로 이러한 집합들 간에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테이블로의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이런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또 릴레이션십 관계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릴레이션 간에 생성되는 관계에는요, 그림 2-2에서 살펴보면 도서 릴레이션의 도서 번호와 고객 릴레이션의 고객 번호를 주문이라는 릴레이션, 주문이라는 테이블에 저장해서 릴레이션 간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문이라는 테이블, 주문이라는 릴레이션은 도서라는 릴레이션의 도서 번호와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의 고객 번호를 참조해서 키로 식별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설명 좀 드릴게요. 이러한 그 두 가지 연결된 항목들이 주문 릴레이션으로 이어져서 이 도서 릴레이션과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데이터 릴레이션 간의 관계는 데이터 테이블 간의 속성으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모델과 다른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주문이라는 테이블로 도서와 고객 간의 릴레이션십을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이 이런 표현이 용이한 것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 모델의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의 개념은 테이블과 동일한 개념이고요. 릴레이션십은 관계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관계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 또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간의 관계도 표현을 할 수 있다. 릴레이션십이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는 테이블, 즉 테이블 안에, 테이블 내에 이렇게 구성 요소로 참여하는 것이 서로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즉 릴레이션은요, 이제 스키마와 인스턴트로 이루어집니다. 스키마는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보를 담는 기본적인 구조를 정의합니다. 스키마라는 것은 구조, 뼈대 뭐 이런 의미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서로 간의 릴레이션이
어떻게 구성된다. 릴레이션 테이블이라고 했죠.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된다라고 설명하는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에서 스키마는 테이블의 헤더에 나타나고요.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 속성 하나하나를 이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속성이라고 하고요. 애트리뷰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속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스키마는 이렇게 내포된 의미의 표현이고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포와 연결을 합니다. 틀. 그리고 인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 틀 안에서 생성되고 저장되고 삭제되는 이러한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인스턴트는 바깥쪽 데이터가 쌓여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외연이라는 의미로 나타내고요. 각각의 테이블에서는 하나하나의 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행을 튜플이라고 명시도 하는데요. 그림 2-3을 보면요. 도서 릴레이션을 보면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은 릴레이션의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도서의 5권, 1권, 2권, 3권, 4권의 5권은 릴레이션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스턴트라고 인스턴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 릴레이션, 도서 테이블의 구조를 스키마라고 하고요. 저장된 데이터는 인스턴트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릴레이션에서 스키마는 구조입니다. 릴레이션, 즉 테이블에 어떤 정보가 담기는지를 정의하고 있죠. 지난 그림 2-3에서 보듯이 도서 릴레이션은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이라는 정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열 정보를 속성이라고 하고요.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열이라고도 하고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애트리뷰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그다음에 가격이라고 명명한 하나하나의 항목의 이름을 속성이라고 하고요. 각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 또는 데이터 타입 뭐 이런 형태를 그 속성의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각 릴레이션이 몇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디그리 또는 차수라고 하고요. 그림 2-3의 도서 릴레이션, 도서 테이블의 속성은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도서 릴레이션의 디그리는 4입니다. 4개의 애트리뷰트가 있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릴레이션 스키마는요. 릴레이션 이름에 가로를 하고
속성을 쓰고 속성 옆에 속성에 대한 도메인의 특징 이런 것들을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쉼표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 릴레이션의 도서 번호가 속성명이고요. 그것은 뭐 정수가 되겠고 도서 이름은 캐릭터 40자, 출판사는 캐릭터 40자, 가격은 인티저 숫자 정수값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스키마 또는 구조, 뼈대 이러한 도서 릴레이션에 대한 스키마,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릴레이션 인스턴스입니다. 릴레이션 인스턴스는요, 릴레이션 스키마에서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의미죠. 도서 릴레이션을 보면요, 도서 번호가 1부터 5까지 총 5건의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5개의 도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릴레이션의 행이 될 거고요. 이 하나하나의 행을 튜플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튜플은 릴레이션 인스턴스의 각각의 행을 나타내는 거고요. 각각의 튜플의 속성은 릴레이션 스키마에서 정의한 도메인 값으로 구성되고 각 튜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개수는 스키마에서의 차수와 동일하죠. 릴레이션에서 저장되는 튜플의 수는 카디널러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카디널러티는 이 데이터의 개수, 튜플의 개수라고 합니다. 즉, 첫 번째 도서,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도서, 세 번째 도서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면 이것의 카디널러티는 3입니다. 그리고 도서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가 아까 얘기한 도서 번호, 이름, 출판사, 가격 이렇게 4가지 애트리뷰트가 있다고 하면 이 4가지의 애트리뷰트는 디그리가 되고요. 1, 2, 3 이 튜플들의 합은 카디널러티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트리뷰트의 합은 디그리고요. 튜플들의 합이 카디널러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랑 동일한 의미고요. 스키마는 뼈대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포의 의미다. 인스턴트는 데이터들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외연의 의미고요. 튜플은 하나의 행들을 얘기합니다. 1행, 2행, 3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뜨는 것이 행이고요. 애트리뷰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이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릴레이션의 테이블의 어떤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트리뷰트, 컬럼이 되겠고요. 이 부분의 개수가 디그리가 되고요. 이것은 튜플이 되면서 행입니다. 이 행의 합은 카디널러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의 수역자였던 에드가 코드 박사의 영향을 받아서요. 대부분의 정의는 이제 수학
정의의 표현을 따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단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각 속성의 값은요, 이 해당 도메인에 정의된 값들만 가지게 되고, 그 값은 모두 단일해야 된다. 중복되면은 릴레이션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운동, 등산, 독서, 게임인 경우 운동이나 독서와 같이 하나의 이 값을 가진다는 의미죠. 즉 운동이면서 뭐 독서 이런 여러 개의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이 애트리뷰트는 그냥 하나의 단일한 값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애트리뷰트는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어, 그 아까 예를 들은 도서 테이블 릴레이션에서는 도서 번호, 도서 이름, 가격, 출판사 이와 같이 다 모두 다른 이 속성에 대한 이름을 가지죠. 이 속성 값이 같아 버리면 같은 속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다 다르다. 이름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손 속성은 모든 도메인 모두 같은 도메인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한 속성에서 속한 이 열은요, 그 속성에서 정의된 도메인의 값으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도메인 이제 무결성이라는 표현인데요. 나중에 이제 도메인 제약사항에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속성 내에서의 값은 이 같은 도메인에서 정의하는 값이어야 된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속성의 순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환경 데이터베이스에서 A, B, C, D라는 속성이나 B, A, C, D라는 이 속성을 배치했어도 이거는 데이터가 만일 이렇게 따로따로 배치하긴 하였지만 값이 같다면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릴레이션 내 중복된 튜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릴레이션 내 인스턴트 값이 이 계속 실제 데이터가 쌓이는 것을 인스턴트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값들이 같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투플의 순서는 만약 달라도 이렇게 같은 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튜플이 A 1번 튜플, 2번 튜플, 3번 튜플이 있다고 하면 1, 2, 3으로 쌓이든 2, 1, 3으로 쌓이든 3, 2, 1로 쌓이든 이렇게 쌓이는 뭐 순서는 감각이 없고 이렇게 그 데이터가 같으면은 같은 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플이 쌓이는 순서도 뭐 상관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 릴레이션의 큰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나왔던 설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속성인 튜플 자체, 애트리뷰트가 그 단일한 속성일 경우에는 단일 값을 나타낸다는 그 특징 중에 하나 위배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6번 튜플의 경우에는 피겨, 심표, 피겨, 기초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서 이름이라는 것 관점에서 봤을 때 애트리뷰트에서 피겨와 교본과 피겨 기초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피겨 곱은 심표 피겨 기초가 하나의 단위값이라고 하면은 의미는 있긴 한데요.
피겨 교본과 피겨 기초를 같이 의미라면은 이것은 단일한 값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돼서 중복 투표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릴레이션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릴레이션의 특징에 위배되는 경우이죠. 첫 번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요, 2차원 테이블 형태인 릴레이션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2차원 테이블은 테이블 형태고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라고 했죠. 이런 것에 대한 릴레이션에 대한 제약 조건과 관계 연산을 위한 관계 대수를 정의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장에서 언급한 마당 서점의 예를 들어보면요. 릴레이션은 도서 정보를 담은 도서 릴레이션, 고객 정보를 담은 고객 릴레이션, 주문 정보를 담은 주문 릴레이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제약 조건은 각 데이터 값이 가져야 되는 제약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 정보의 나이는 음수가 되면 안 된다든지요. 주문 릴레이션의 고객 정보는 고객 릴레이션에서 참조해야 하는 그 고객 정보와 동일한 정보여야 된다라는 규칙을 제약하고 있다면 이러한 테이블 내에 어떤 애트리뷰트 그 애트리뷰트에 대한 제약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릴레이션 관계 연산에서는 릴레이션을 다루는 연산 규칙인데요. 예를 들면 주문 릴레이션과 고객 릴레이션 등은 조작을 통해서 특정 고객의 주문 내역을 검색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어떤 그 고객 릴레이션과 주문 릴레이션 간의 어떤 관계와 어떤 그 연산 조건을 나타내서 조회하는 행위를 연산 규칙이라고 하죠. 이런 연산 규칙에 대해서 일반화시킨 것이 관계 대수라는 표현이고요. 이런 관계 대수들은 관계형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어떤 특정 조건으로 해서 조회하거나 어떤 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대수로 관계 대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릴레이션, 제약 조건, 관계 대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고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고요. 이러한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SQL문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구성은 첫 번째 릴레이션, 두 번째 제약 조건, 세 번째 관계대수로 관계대수는 관계형 데이터들끼리 알 수 있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적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관계대수로 구성된다. 그리고 제약 관계대수는 주로 SQL문으로 활용되고 이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관계 데이터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